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을 아시나요? 네, 맞아요. 설날과 추석이죠. 올해 9월 10일 토요일이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은 한국의 주요 연휴이자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있다면 작년 추석 날짜를 기억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99%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추석은 매년 날짜가 바뀌거든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매년 날짜가 달라요. 추석에는 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이렇게 3일 연휴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달력을 보고 올해 추석이 언제지? 무슨 요일이지? 이렇게 휴일을 확인하는데요. 올해는 추석이 주말이라서 대체 공휴일로 하루 더 쉽니다.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가을에 한국 여행을 계획한다면 추석 연휴 때 서울을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서울이 평소와는 달리 좀 여유롭고 한적하거든요. 추석은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풍년은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해요. 가을에 추수를 하기 전에 곡식을 미리 걷어서 감사의 의미로 조상님께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렇게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하고 이 차례상에는 밥과 국, 과일, 채소, 고기 요리, 떡과 술 등의 다양한 음식을 올립니다. 요즘도 추석날 아침에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추석날 밤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나요. 키 크게 해주세요.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좋아하던 애가 있어서 이런 소원도 빌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애도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제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도 이번 추석에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세요. 추석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도 있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먹어야죠. 여러분은 혹시 송편 먹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송편을 본 적이 있으세요? 송편은 반달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이유는 반달이 더 나은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달은 앞으로 보름달이 되기 위해서 점점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희망찬 미래를 의미하는 반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송편을 먹으면서 송편이 왜 반달 모양일까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했거든요. 알고 보니 이런 의미가 있었네요. 그리고 또 저는 송편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추석이 되면 그 전날 할머니 댁에 친척들이 다 모여서 다 같이 송편을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저는 반달 말고 뭔가 좀 다른 송편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하트 송편도 만들고 배 모양도 만들고 별 모양도 만들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송편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을 거야.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나의 미래에 따라 미안하다. 엄마는 똥손이야. 추석은 이렇게 온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날인데 또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잔소리들을 걱정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잔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혼자 있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명절 잔소리에 대한 괴로운 심경을 반영하듯 이번 추석에도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 돌아왔습니다. 이 명절 잔소리 메뉴판은 명절 때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인데요. 이 메뉴판에는 잔소리에 걸맞은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더 듣기 싫은 잔소리겠죠? 우선 가장 저렴한 메뉴는 5만 원입니다.
대학은 어디에 지원할 거니? 이 정도는 궁금할 수 있으니까 다음 잔소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비싼 잔소리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10만 원입니다. 너 살 좀 빼야겠다. 이제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다음은 15만 원입니다. 취직은 언제 할 거니? 이거는 진짜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나도 취업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제 점점 매워집니다. 20만 원 잔소리.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 받니? 연봉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은 30만 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잔소리가 30만 원일 것 같아요? 앞에 잔소리들을 보면 학교 성적, 외모, 회사 얘기였는데 이제 슬슬 결혼 얘기도 나오겠죠? 너 결혼 언제 할 거니? 사실 이건 제일 악명 높은 전형적인 명절 잔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모하고 삼촌이 명절 때 안 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 다음 잔소리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아휴, 왜 이렇게 제 인생에 관심이 많으신 건지.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진짜 조심스럽게, 아예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잔소리들이 사실 너무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겠지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이 잔소리는 50만 원이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너는 여자애가, 너는 남자애가. 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 잔소리는 백지수표입니다.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1번 이자. 이자는 항상 앞뒤에 명사와 함께 쓰이고 그 의미는 이 두 명사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입니다. 추석은 한국의 주요 연휴예요. 그리고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추석은 한국의 주요 연휴이자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아이유는 가수이자 배우예요. 꼼꼼한 성격은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는 예전에 번지점프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마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번지점프를 한 거였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본 것이 있나요? 2번 거든요. 한국어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아주 많은데 거든요도 그중 하나예요. 거든요는 어떤 이유를 얘기할 때, 특히 듣는 사람은 모르는 이유를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누가 저한테 왜 한국어를 가르치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재미있거든요. 왜? 라는 질문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저는 듣는 사람이 그 이유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모르니까 질문을 한 거겠죠? 여기서 이 질문에 그냥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재미있어요 라고 해도 되는데 재미있거든요 라고 하면 나는 지금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이 느낌, 이유의 느낌을 좀 더 줄 수 있어요. 그럼 대화의 흐름이 더 자연스럽겠죠?
오늘은 제가 추석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추석에 대해 잘 모를 거라고 가정하고 오늘 이 에피소드를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거든요로 끝나는 문장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들으면서 거든요로 끝나는 문장을 찾아보세요. 3번, 똥손. 여러분, 똥 아세요? 밥을 많이 먹고 화장실에 가면 네, 그 똥입니다. 그리고 손은 아시죠? 그래서 똥손은 손으로 하는 것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화장하기, 악기 연주하기 등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 즉 손재주가 없다는 의미예요.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누가 저한테 그림을 잘 그리냐고 물어보면 저는 똥손이에요. 저는 똥손이라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가면 이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똥손도 할 수 있는 쉬운 요리법. 똥손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화장법. 여기서 금손은 똥손의 반대 아주 잘한다는 의미예요. 아까 제가 손편 만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진짜 똥손이에요. 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손편도 모양이 예쁘지 않고 이상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똥손이세요? 아니면 금손? 4번, 느니 차라리. 차라리는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사실 둘 다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뒤에 나오는 상황이 앞에 나오는 상황보다 비교적 낫다고 생각할 때 쓸 수 있어요. 이 차라리는 문장에서 보통 동사 느니 차라리 이런 패턴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밤늦게 배가 너무 고픈데 집에 라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라면을 먹거나 아무것도 안 먹거나. 근데 저는 라면을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지만 라면을 먹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차라리를 한번 써볼까요? 밤에 라면을 먹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먹는 게 나아요. 또 다른 예로 얼마 전에 제 휴대폰이 고장나서 고치려는데 수리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비싼 수리비를 듣고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싸게 고치느니 차라리 새로 하나 사겠다. 추석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추석에는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친척들이 모이면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잔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라리 혼자 추석을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잔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혼자 있겠다? 아니면 명절에 혼자 있느니 차라리 고향에 가서 잔소리를 듣겠다. 여러분의 선택은? 오늘은 추석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